President Trump's trade war not inspiring a jobs boom. In fact, it seems to be doing the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의 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대격변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지난 8월 1일을 기점으로 최대 25%에 달하는 전례 없는 관세 위협이 각국을 선택의 기로에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폭탄 계획은 오히려 부메랑 효과로 미국 경제에 엄청난 뇌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부터 WTO의 정보기술협정 ITA 규정에 따라 반도체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어 왔던 30년 체제를 송두리째 뒤엎으려는 시도였죠. 트럼프 정부는 이 모든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요구한 관세와 투자에 가장 먼저 서명한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압박에 굴욕적으로 항복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첫 번째 희생양이 된 일본은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현금을 미국에 바치면서도 15%의 관세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협상에서 약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죠. 미국 CTIT의 딘 베이커 경제학자는 일본의 관세 협상은 사실상 실패작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현금도 빼앗기고 관세도 울게 되는 더블 펀치를 당하면서 자동차 업계만으로도 연간 25조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이커는 더 나아가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합의란 25%의 세금을 15%로 낮추는 대신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내놓겠다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이런 합의를 수용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다고 직격했습니다. 일본의 참당한 결과를 지켜본 한국은 전혀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사태를 관망하는 고도의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지 인터뷰에서 쏟아낸 거침없는 화법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이지 속국이 아닙니다. 협박과 압박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한마디가 미국의 3,500억 달러 현금 입금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측 요구를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며 비합리적 비상식적이라고 규정하며 이익의 90%를 미국이 나머지 10%를 한국이 가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실상 백지수표 요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경고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기조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들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밝히며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많은 인력이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리며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겉으로는 협력, 속으로는 탈출이라는 고도의 전력을 구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차가 미국 투자 발표라는 화려한 포장지 아래 실제로는 수출 다각화를 추진하는 완벽한 이중 전략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 사태라는 직격탄을 맞았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77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해 발표보다 7조 원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고 언급했죠. 하지만 현대차 미국 사장 호세 물류스의 발언이 현실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한국 전문 인력은 미국에서 구할 수 없다. 진짜 속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 발표한 미국인 채용이나 투자 계획은 모두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것을 앞당겨 발표한 것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예측할 수 없는 미국 수출을 줄이면서 수출 다각화에 힘쓴다는 것이 진짜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급하게 한국 방문을 서두르며 현대차 관계자들과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캠프 주지사로서는 현대차 배터리 공장 유치를 자신의 큰 치적 중 하나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며 메모리 가격을 30% 인상하는 대담한 반격 작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는 더욱 대담한 전략을 구사했는데요.
트럼프의 반도체 200% 관세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며 4분기부터 30%가량 디램 가격을 크게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관세를 물리고 싶으면 물려보라는 식의 정면 승부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전 세계가 목격한 완전한 판세 뒤바뀜에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대표 기업인 테슬라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삼성전자의 차세대 AI 칩 생산을 제한하는 전례 없는 협력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제안해 삼성전자와 차세대 AI6 칩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머스크는 X9 트위터에서 삼성의 거대한 텍사스 신규 공장이 테슬라 차세대 AI6 칩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죠. 삼성이 받은 단일 수주로는 최대 금액을 기록하며 머스크는 칩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할 것이며 이 공장이 내 집 근처에 있다며 적극적 참여 의지를 보였습니다. 머스크가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도 흥미롭습니다. 세상에 없던 첨단 반도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제조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구현할 곳이 삼성전자뿐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것입니다. TSMC가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회사지만 일론 머스크가 필요로 하는 차별화된 기술, 첨단 공정을 구현하기에는 폐쇄적이어서 보다 개방된 삼성전자와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는 분석입니다. 애플도 삼성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 의사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차세대 칩도 미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우리는 향후 4년간 미국 전역에 $6,100를 투자하고 새로운 미국 제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될 자랑스럽다며 삼성의 미 텍사스 공장에서 새로운 혁신 기술을 도입해 차세대 칩을 제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방정부에서 약 $47억 받는 것에 더해 미 텍사스주로부터 $2억 5천만 달러의 추가 보조금을 받는다고 긴급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역시 테슬라와 6조 원 규모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급 계약을 향후 3년간 체결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건 등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 중 가장 많은 현지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미국 진출 가속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에 새 짓는 인공지능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을 이르면 연내에 착공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대응 방식이 전 세계 기업들에게 새로운 생존 매뉴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굴욕을 당한 일본조차 이제 한국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죠.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일본 자동차 업계도 현대차와 같은 빠른 시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도한 것은 상징적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부작용이 주요 동맹국까지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8월에 있던 관세 협상에서 일본의 실패 및 한국의 미국에 응하지 않는 움직임을 본 데다가 조지아 사태까지 경험한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의 투자를 꺼리게 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자국 기업들의 한국 의존도 때문에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같은 세계적 투자은행들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25% 고율 관세가 기업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테슬라 등 최고 기업 수주를 받고 투자를 늘려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금을 요구하는 것은 성급한 행동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성 없고 모순된 정책들이 미국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로 넘어가면서 제멋대로 변한 정책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공장을 짓게 한 것은 바이든의 IRA 법안 때문인데 트럼프는 손바닥 뒤집듯이
이 대기업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공장을 세울 계획만 제시하면 그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인정하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반도체와 조선업 등의 숨겨진 전략 카드들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미국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전략적 무기들이 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미국이 못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트럼프가 주도하는 마스카 프로젝트, 즉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는 동시에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는 전략적 협력 사업으로 미국 조선업 재건이라는 트럼프의 야심찬 프로젝트에서 한국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China, Japan, and South Korea held the first trade talks in 5 years on Sunday, amid concerns over US President Donald Trump's import tariffs. The three Asian manufacturing giants agreed to, quote, closely cooperate for a comprehensive and high-level talks to improve free trade in the region. That's according to a statement released after the meeting. Trade ministers from the three nations met ahead of Trump's planned announcement on Wednesday of more tariffs in what he calls, quote, Liberation Day. Last week, Trump announced 25% import tariffs on cars and auto parts, a move that may hurt companies, especially Asian automakers, which are among the largest vehicle exporters to the US. Seoul, Beijing, and Tokyo are major US trading partners, although they have been at loggerheads among themselves. Disagreements over issues, including territorial disputes, have prevented them from making any substantial progress on a trilateral free trade deal since starting talks in 2012. The ministers agreed to hold their next ministerial meeting in Japan.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유럽연합을 능가하는 거대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중일 3국이 6년 만에 경제대화를 재개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여 경제 및 통상협력 강화, 3자 간 자유무역 협정 협상 가속화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효과적 이행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세 나라 간 성공적인 FTA 체결 시 유럽연합보다 큰 GDP 규모의 경제 블록이 형성될 수 있어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정책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인 최종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3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데 현재 건물벼대는 완성되었고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중요한 장비만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전략적 사고와 창의적 대응을 통해 글로벌 경제 개임의 근본 법칙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았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오히려 미국 고립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겨냥한 무리한 압박이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촉발하며 미국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반미 연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30년간 지속된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과는 달리 미국 최고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미국 내 자체 투자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향후 10년간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도 전략적 사고와 창의적 대응으로 충분히 강대국과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역사적 사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개임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일방적 힘의 논리보다는 상호 의존성과 전략적 사고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이상 감동튜브였습니다.